안녕하세요. 상록부동산 정현주 소장 인사드립니다.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산주님이나 임야에 관심이 있다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올린 살림이 돈이 되는 시대 2편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본 내용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문적인 내용에서 좀 벗어나서 설명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먼저 탄소세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방법인가라고 봤을 때 의미는 다르지만 결론은 기후,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개념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의미나 개념이나 거기서 거기이니 제 방식으로 풀어낸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에 올려주세요. 탄소 중립의 뜻을 보면 탄소 배출하는 만큼 탄소 포집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여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나 조직들이 탄소 흡수량을 제로화할 수 없기에 탄소 시장에서 보이게 수치화나 가치화되어 있는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 상쇄시키거나 또는 팔아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길일 테지요. 탄소 배출권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칠 것도 아닌데 머리 아프게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탄소세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세금이지요. 지금은 주로 화석연료 등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기업에 적용되고 있지만 점차 확대가 되겠지요. 기업은 탄소세라는 비용 지출이 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그 가격을 전가하게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이 상승되는, 즉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 개발 사업 분야는 어떤 것이 있으며 산주님이 해당하는 분야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 사업 분야가 있지만 산주님이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숲관리, 식생사업과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운송수단 개선 사업이나 폐기물 관리 사업 분야가 밀접할 것 같아요.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에 보면 바이오매스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생소한 단어라서 풀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바이오매스 뜻을 보면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재를 이용해 목재 펠릿이나 나무칩 등 해당이 되고 바이오 디젤 등 식물성 오일이 해당이 되며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메테인 성분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합니다. 메테인 성분이 무엇인지를 학문적으로 설명한다면 너무 힘이 들어 패스할게요. 예를 들면 도시가스의 주성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편하겠지요. 이러한 바이오매스는 환경 보호와 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하는 좋은 녀석들입니다. 살림이 돈이 되는 시대 1편에서 탄소상세 제도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신규 조립 및 재조립이 있고 살림 경영이 있으며 목제품 이용도 있지요. 기타 등등 여러 유형이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하지만 글자로 설명되어 있으니 관심 있다면 천천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보고 새기거나 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패스했답니다. 탄소 배출권 종류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필요하면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들어두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풀어본다고 애썼으니 부족하지만 끝까지 봐주세요. 기업의 예시를 먼저 보고 개인의 경우도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전기차의 최강자인 테슬라를 보면 전기차를 팔아서 버는 돈보다도 탄소 배출권 거래로 벌어들이 이익이 더 커다는 거 아시나요?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면 그 제조업체에게 부여되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로 테슬라는 자기 기업의 탄소 배출 할당량을 채우고 남아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를 한답니다. 그 판매 수익이 전기차 팔아서 버는 것보다 많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해요. 한국의 경우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SK가 있답니다. 탄소 감축 기술을 이용해 발행될 탄소 배출권을 사전 거래하는 방식인데 좀 어렵지요. 이런 분야는 기업에서나 하는 것이고 개인은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내용은 특별할 것이 없기에 그냥 패스할게요.
궁금하다면 댓글에 한 줄 적어주시면 기회 봐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를 보면 한때 유행처럼 많은 분들이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셨지요. 태양광 발전 사업도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 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고 탄소상세 제도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요. 임야를 가지고 있다면 탄소상세 제도에 참여하는 것도 좋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탄소 감축 사업자라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면 좋을 내용들이 아직 남아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질문과 답변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 중인데 탄소 감축 사업자로 신청 가능 여부입니다. 대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방법은 산림 탄소 등록부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로 선정되기까지는 여러 절차들이 있으며 해야 할 것들이 있지요. 이 부분은 1편 영상에서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이 탄소 감축 사업자로 신청 가능한지입니다. 답은 가능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나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참여하면 됩니다. 탄소 오프제 참여란 것은 말 그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랍니다. 환경공단은 전기 사용량 절감이나 재활용 분리수거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 형식이며 누리집을 통하면 탄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여해본 결과 사업자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환경에 이바지하는데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여가 미래에는 얼마만큼의 가치로 인정받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겠지요. 분명한 것은 규모는 확대되고 참여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산주 입장에서 탄소 배출권은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부분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방법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탄소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과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탄소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탄소 거래 플랫폼은 마이카본, 파플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방문해서 쭉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과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담긴 내용입니다.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의 산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높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나라 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종은 소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아까시나무 등 다양하지요. 1편 영상에서 상수리나무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제일 높은 수종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소나무는 벌목 및 반출 금지된 지역이 많고 굴참나무는 굴피나무라고 해서 목재용, 염료제, 약용으로 많이 쓰인답니다. 그러면 아까시나무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시나무는 목재가 단단하고 부식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정화 능력도 탁월하고 이파리는 가축의 사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꿀도 채취할 수 있지요. 나무에 대한 설명이 긴 이유는 오래 묵은 나무는 탄소 흡수량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로 식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베어낸 나무는 버리는 것보다는 파는 게 좋겠지요. 목재는 장기간 거쳐 저장하는 탄소 포집 역할을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 목조주택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받아 조립 및 관리할 경우 비용 측면에서 절감이 되겠지요.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만 탄소 시장이 커지면 임야에 대한 인식 및 구매 욕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임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탄소 시장, 탄소세 등 요즘 금융용어로 많이 듣게 되는 탄소 관련된 내용은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기후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람들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하기도 하고 주목받지 못하던 분야가 반짝반짝 떠오르는 빛이 되기도 하지요. 외국은 유전 자조작하여 탄소 중립에 적합한 나무를 만들기도 한다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야겠지요. 제가 설명충은 아닌데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농협에서는 농지 기반 탄소 중립에 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탄소 배출권 ETF 상품과
탄소 배출권 신탁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으며 금융회사들의 참여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에 관한 영상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질문과 답변식으로 해서 추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살림이 돈이 되는 시대 3편으로 다시 올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시 또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